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 신평농협이 충남도의 지역혁신 모델에 선도농협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신평농협은 앞으로 향후 3년간 사업비 60억 원을 지원받으며 주민과 조합원, 출향인이 만족하는 신평농협을 목표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신평농협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지역혁신 모델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 모델 사업은 지역농협이 주민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충남도가 도비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신평농협은 이 가운데 높은 점수를 받으며 총 사업비 60억 원을 지원받는 선도농협의 1등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말 이 지역혁신 모델의 1등으로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묻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다가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 농협이 하는 사업에만 접목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민들하고 토론을 통하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요. 우리 농협이 앞으로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가가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혁신 모델 이번 사업 선정으로 농협은 2021년까지 3년간 만평 규모 부지에 신평농협 경제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종합지원센터 내에는 로컬푸드 종합센터, 잡곡류 가공센터, 전통장류 가공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신평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인 지역복지센터 건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평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향후 지역에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위해 신평 주민과의 토론회, 학생 설문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이 핵심이 되는 사업을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조공법인이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일명 애호박 사건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보도에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 관련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공법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공법인 비대위 김천한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김천한 위원장은 당진급식지원센터는 서울급식에서 6년 내내 산지평가 전국 1위를 해왔다며 왜 공공성과 투명성이 지적을 받는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당진시장과 시의회 의장, 조합장에게 책임을 물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공법인 측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의 시발점이기도 한 애호박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2016년 11월 당시 조공법인은 친환경 애호박 수급이 어려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향후 생산 동향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애호박 매입 가격을 8,500원에 책정했으나 11월 들어 작황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가격이 하락했고 시세대로 책정해 지급했다는 겁니다. 기자회견과 시의회 추진경과 보고, 조공법인 대표이사 면담 등 새학기 급식 정상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당진시 직영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조공법인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조공법인 이부원 대표이사는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존립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공법인의 수익 구조를 보면 절반가량이 당진 급식지원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농축산물 공급은 조공법인이 독점하고 있었고 최저가를 입찰하는 시스템이 아닌 수의계약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직영화로 전환하면서 조공법인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 입찰을 통해 농축산물을 공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공법인 측은 입찰 시스템을 통해서 농축산물을 공급할 경우 이전과 같은 수익 구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의 고용 문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15일에는 시의회와 조공법인 대표 및 임직원, 그리고 비대위가 참석해 APC와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 간담회를 가집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지난 12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차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은 당진소방서는 긴급 환자 김모 씨를 구조하는데 닥터 헬기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하행선 256km 지점에서 소렌토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신고 접수를 받은 당진소방서는 119 구급대를 이용해 3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긴급 환자 1명은 서산 종합운동장에서 닥터 헬기에 인계하여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박찬영 소방서장은 소방서는 24시간 비상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긴급구조 협력을 하고 있다며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고대면 전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대장에는 김광수 대장이 취임했습니다. 고대면 전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이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김남철 10대 대장이 이임하고 김광수 11대 대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과 박찬영 당진소방서장,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식은 순국선열 및 순직 소방인에 대한 묵념과 공로패 수여, 의용소방대기 인계인수, 취임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남철 전 대장은 의용소방대를 떠나지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김광수 신임 대장은 지역 주민에게 믿음을 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된 봉사자로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의 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간담회에서는 부곡공단 내 치마 현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규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하기 좋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업무 협약식 이후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을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당진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낸 건의사항에는 부곡교차로 내 불법 주차 단속 카메라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부곡공단 진입도로에 가로등 설치 요구 등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로 인한 집안치마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사 중지와 가스 누출 감지 시설을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한전 중부건설본부 이철유 건설실장은 공정성 있는 업체와 함께 한전 전력구 공사 일대 집안치마 현상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의회가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락되는 것만 같았던 직영화 문제가 계속해서 잡음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미래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새학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이들의 급식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당진시의회는 12일 학교 급식지원센터 직영화 관련 추진 경과 사항을 보고받고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2015년 불거진 일명 애호박 사건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의원들은 각자 궁금증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김명진 의원은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대체할 건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김민호 과장은 120평 정도의 냉장과 냉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현 의원은 배송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배송 직원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며 이분들의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민호 과장은 지금 급변하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민호 과장은 줄곧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가 아닌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등의 면피식 대답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농축산물업체가 모집되지 않은 상황. 혹시 3월 급식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어 이날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이 보고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전환 이후 추진 경과를 김미래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제1방송에선 25일 14명의 농협조합장이 APC를 기존 계약대로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또 조합장들은 시의 직영화에도 함께해 농축산물 분야의 참여를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조공법인의 뜻은 달랐습니다. 시가 공고한 2019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적격업체 모집 공고에 조공법인의 반대로 APC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모집 결과 농축산물 분야가 접수가 없자 시는 공고를 연장했고 조합장들은 1일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서 조합장들은 조공법인이 25일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면 조공법인의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합장들은 8일까지 급식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조공법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공법인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지난해 8월 당진시는 당진보건소장 개방형직이 공모를 내고 보건행정과장 출신인 이전 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며 임용이 백지화됐습니다. 당진 보건소장 자리는 다시 공석으로 남게 됐는데요. 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모가 결국 인정되지 않으면서 보건소장 최종 합격자였던 전 당진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의 채용이 백지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당진보건소장의 자리는 다시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8월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내고 이전 과장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하며 채용이 용이치 않은 경우에는 보건 간호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이런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엔 임용 전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채용이 개방형 직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만 적용해 비의사 채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법제처에 질의했으나 법제처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보건소장을 새로 임용해야 하지만 적격자 채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